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다 하는 게 이제 어제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어제 낮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도대체 왜 만났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 11시 정도부터 해서 뭐 1시간이라는 데도 있고 2시간이라는 데도 있는데, 뭐 대략 뭐 그 정도겠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한 3시간쯤 뒤에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먼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어서 본인이 굉장히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치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하면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자기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자기 느낌을 얘기한 거죠.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차분히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신당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김 대표가 제시하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다. 김 대표는 한 번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내 성격을 잘 안다. 내 거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만난 건데 김 대표 거취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 공개한 대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전 대표 측의 신당 창당보다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망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저는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 이준석이 대표일 때 김기현이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이 좀 맞는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이끌려서 김기현 대표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주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그래서 약속은 뭐 갑작스럽게 잡힌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잡혔는데, 그 중간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뭐 김기현 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부터 이틀 동안 자맹을 했었죠. 12, 13 이렇게 자맹을 했었습니다. 그 자맹하는 기간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이런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걸 취소하지 않고 만난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다른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지금 무소속 의원 만난 거하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난 약속은 계속 유지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만난 거죠. 저는 여기에 그 만난 까닭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직에서 쫓겨났고 김기현도 쫓겨나니까 동병상련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간의 오간 그동안의 얘기에 대해서 뭐 한겨레 신문이 또 쓴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쪽 용산에서는 김기현 대표한테 대표직은 그냥 유지하고 총선 불출마만 해라 이런 걸 요구했는데, 김기현은 거꾸로 응답을 했다는 거죠. 대표직을 내려놓고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상태로 네덜란드로 떠났다. 뭐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취재 내용인데,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다 내려놓는 걸 용산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아마 밝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하튼 김기현이 왜 자기 사퇴 발표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났을까 하는 부분은 뭐 그것도 이제 뭐 취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뭐 내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두 사람이 올린 거를 종합하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용산과 지금 서로 이게 주문과 뭐 배송된 물건이 서로 다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주문을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하여튼 져야 할 책임의 무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준석을 끌어왔는데 공을 세우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김기현이 대표직 그만두기 전에 뭔가 한 건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만난 거죠. 그건 이제 본인 계산입니다. 김기현의 계산. 그런데 상대를 생각하고 늘 정치인들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김기현의 이런 제안을, 저는 뭐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왜냐면 본인도 여기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늘 비판의 초점이 용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용산하고 뭔가 흥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바꿔서 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하고 흥정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의 오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뭔가 용산의 미션을 바꿔서 왔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응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뭔가 얘기가 이렇게 진정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해서 뭔가 한 건을 하고 대신 본인의 책임을 조금 경감시켜서 뭐 울산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용산의 양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김기현이라는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는, 제가 보기에 그런 김기현 대표가 풀기에는 너무 많이 꼬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만약에 정말 용산에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회동 사실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미천만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무적 오판입니까? 더군다나 실제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마 이준석 전 대표 버릇이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김기현 대표가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판단 미스냐, 그런 점에서 제가 보건대는 김기현 대표가 다른 약속 다 취소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약속도 사실은 취소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그걸 본인이 뭔가 좀 공을 세워서 자기 책임을 줄여보겠다, 그게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상대가 이준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장연대 붕괴,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이게 총선 전략이다, 총선 준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니까 지금 총선 지휘를 못 맡기겠다,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전 대표가 뭐 앞으로 정치를 뭐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무적 판단 능력을 본인이 키우든가, 아니면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 참모를 뭐 기용을 하든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의 오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대표직을 한 9개월간 유지를 했는데, 그동안에 대표로서 제대로 된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린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거죠. 아니, 본인이 그게 안 되면 참모를 써서 그걸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왜 김기현이 이준석을 만났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